경륜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안정적인 경주 편성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짜여졌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쪽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도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우스컵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3번 정윤건하고 7번 김성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적극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정윤건은 최순영에게 마크를 빼앗기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성현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긴 거리 나선다면 김성현에게도 역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윤건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여기에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이용주를 중심으로 남영찬하고 공태욱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정윤건, 김성현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비파업 선수들 중심으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명섭하고 최성국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섭은 전일 박민욱의 역전을 나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었고 최성국은 참 어이없는 경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 선수도 아니고 타종전부터 때렸었죠. 나 잡으라는 식으로 너무 좀 무모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때리면 선발급 선수들도 직선에서 칩이 나옵니다. 제 아무리 임채빈이라고 해도 역전을 허용당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긴거리 나서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성국,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좀 김명섭과 정면 대결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김명섭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노태경과 협공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성국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박민호하고 김병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민호의 직선 추입발 원체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병도 박민호에게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서 김병이 2로키라든지 김인남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민호가 김인남, 김병을 상대로 한꺼번에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로키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를 김병이 활약해 나간다면 박민호 견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김병과 박민호의 전략적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2로키가 때려만 준다면 김인남의 견제만 있다면 김병 충분히 박민호 견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최순영이 직전 회차까지는 상당히 좀 마크도 빼앗기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일은 또 오히려 손쉽게 마크를 빼앗으면서 경주를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건재함을 과시해 나갔기 때문에 금일도 서두르는 선수로 활약해 나가면서 빼앗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기 누구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노련한 면에서는 박대한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김민수하고 박종현 여기에 최근영이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연합 펼쳐 나간다면 최순영 빼앗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이 뭉친다면 김민수나 박종현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김민수가 좀 더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손동진하고 안효은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최성국이 손동진보다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데 최성국이 너무나 긴 거리 나서다 보니까 손동진 쉽게 경주를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안효은은 또 다릅니다. 후미권에서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손동진이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짧은 손동진보다는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안효은의 선전 가능성 쪽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고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김주석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시속감적이면서 월등한 것 같아요. 황정현을 챙겨주느냐 조성래를 챙겨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백전노장 조성래 황정현 정도는 몸싸움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털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석진과 조성래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이경주입니다. 김우영 시속감적이면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과연 천호성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도 저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나름 자신감 있게 경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천호성이 김우영을 직접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명란의 뒷자리는 김철민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천호성보다는 김우영과 비파업 선수인 김철민과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우스컵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정윤건 전일 좀 방심을 했어요. 최순영에게 마크를 빼앗겼습니다. 유리한 자리에서 마크 빼앗기면서 다급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윤건, 금일은 정신 차려야죠. 근데 이번 편성도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정윤건이 힘을 써야 되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자칫 힘을 썼다간 김성현의 추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정윤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태찬하고 정윤건, 여기에 한재호하고 김성현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남용찬하고 이용주, 여기에 공태욱은 비파업 선수들인데, 공태욱은 전일 몸싸움 밀려나면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주는 주드력을 발휘 나갈 수 있고, 남용찬은 또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윤건 자칫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순위대로 간다면 정윤건이 금일만큼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두르기보다는 이용주로 활이 나가면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성현을 견제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성현도 결승 가격에서는 악착같이 추임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 3번하고 7번 금일만큼은 정윤건이 정신 차린다면 그래도 특선 내서 내려온 강급자 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현도 결승 가격에서는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악착같이 취임 노려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재 선행은 3번이 몰고 가서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활용에만 나간다면, 전략적인 연합만 펼쳐 나간다면 3번과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3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정윤건이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재호를 활약에 나가자니 한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윤건은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용주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등한 남용찬이 4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정윤건, 김성현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끌어내는 작전만큼은 남용찬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비파업 선수들 협공 가능성, 4번이 6번 달고 쏘면 이번 편성 6번이 오히려 쏘고 4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4번과 6번의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하고 1번입니다. 4번하고 6번은 정윤건 빠지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일하고 4류 경주권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정윤건이 분명 유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쌍의 중심보다는 복승 중심으로 김성현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7입니다. 복승까지 함께 온다 시대 3-4를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명섭하고 최성국의 경합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은 김명섭이 박민호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연대 세력인 노태경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비파업 선수들이죠. 장종이 있고 김광석 같고 김계현이 있어요. 여기에 최성국과 주윤옥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연옥도 파업 처리하고 복귀는 했습니다만, 경주하는 거 보면 비파업이 아니라 파업 쪽으로 자리 잡고 선수를 경주를 운영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태경과의 협공보다는 아무래도 최성국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최성국 참 어이없는 경주 운영 펼쳐 나갔습니다. 최성국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훈련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종 전부터 2코너 지점부터 힘을 썼어요.
결국 직선에서 퍼졌습니다. 선발급 선수도 최성국이 때리면 직선에서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임채빈이라고 해도 2km 지점부터 때려가지고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최성국 너무나 무모한 작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착수는커녕 차괴를 밀려나면서 자존심 구겨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최성국이 과연 김명섭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은데, 일단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명섭이 최성국을 활용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 힘을 쓸 수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김명섭이 힘을 쓰고 외선에서 최성국 날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4번과 6번 동반 입상, 4번과 6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노태경이 때려만 준다면 4번이 몰고서 짧은 추입 가능하죠. 노태경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김명섭이 자력 능력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노태경을 뒤에 달고 추입 약한 노태경 달고 쏘면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하죠.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 쪽에 4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전일 최성국이 무모한 작전 펼쳐 나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연대 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지웅도 전일 타점 잡고 때리니까 아무래도 약한 편성에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지웅이 때려주고 최성국이 몰고 가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최성국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김계현이나 김광석이나 김계현, 주현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현욱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6번과 7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석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력 승부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 더군다나 최성국하고 김광석은 79년 동갑내기 비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6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일 무모한 선행작전 펼쳐 나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최성국이기 때문에 최성국이 선전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좋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 7번하고 6번하고 2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명섭의 선정 가능성 쪽에 타입이에요. 4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점,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경제 중심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기입니다. 박민호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김병희, 박민호를 상대로 직선 잡아 나갈 것이냐, 잡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박민호도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대영도 욕심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하고 김병하고 김이남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박민호하고 김유승, 김시진, 홍경민은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 앞에서 딱히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민호 답답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리 선정에서는 2번, 3번, 6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권에서 박민호가 나오던 간에 먼저 내선 잡고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로키가 편안하게 타임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편안하게 타임을 잡아 나간다면 김병이 이로키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뒤늦게 박민호가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전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2번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병희 견제력이 뛰어나고 또 김이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민호가 직선에서 한꺼번에 따고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당연히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꽤 괜찮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전일도 복승 배당보다는 쌍승보다는 복승 배당이 더 높게 형성됐었던 특성급 경주가 있었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을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로키가 때리고 김병이 몰가서 추편나가는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까지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3일하고 4임 2경주권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편성 2번, 3번, 6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신이 때리고 박민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
나가는 작전 펼쳐나가고 홍영기라든지 김유승이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로키가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김배영하고 김인ham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박민호가 노련한 경주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의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이 아니라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죠. 홍영기도 마크되면 이런 편성에서 잘 주워 먹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 정도는 또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박민호가 가게 된다면 1호하고 17 파업 선수들 묶어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전 김배영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쌍은 좀 불안해요. 복승까지는 복승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3일 먼저 3번 2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1번 2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만 비파업 선수들이죠. 3번 2번 6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민호, 김시진, 홍영기까지도 3차권 3복승 노려보고 싶다,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최순영이 전일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직전 예차는 또 빼앗으면서 재미를 봤었는데 빼앗기면서 오히려 고전했었던 최순영, 다소 좀 집중력 차이가 경기력 차이를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아쉬움 남기긴 했습니다만, 컨디션만큼만 놓고 본다면 이번 회차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최순영이 충분히 선행 나설 수 있는 김민수라든지 박종현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김민수하고 김근영, 최근영하고 박종현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최순영이 쉽게 이들을 활용해 나가기는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일처럼 쉽게 빼앗는 작전 펼쳐나간다면 아무래도 최순영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수를 활용해 나갈 수 있고 박종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만한 건 박종현인 것 같습니다. 박종현이 때려주면 최순영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인 박대한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박대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2살 똘또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업팀에서 함께 생활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박종현이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김민수가 좀 더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5번 쪽에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학교 선후배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최순영이 빼앗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최근영, 박정현이 똘똘 뭉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7번이 때리고 3번이 몰고 가고 4번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최순영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최순영이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번이 완급 조절에 나간다면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3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공략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4죠. 37하고 34 최순영 고전하면 노려볼 수 있는 37, 34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김민수가 때리면 최순영은 땡큐입니다. 몰고 와서 짧게 따게 먹기만 하면 돼요. 1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선 손동진이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최성국의 선행 몰고 가면서 직선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손동진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효은도 컨디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손동진이 쉽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일은 최순영이 끊어먹기 하다 보니까 안효은이 자리 선정에서 밀려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안효은 저치기 한 방 있는 선수입니다. 손동진이 안효은을 견제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입형 선수도 아니고 선행 선수도 아니고 저치기형 선수이기 때문에 손동진 입장에서는 안효은을 앞에다 두고 경주전 펼쳐나가기도 버겁고,
안효은을 뒤다 붙이고 경주를 펼쳐 나가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4번 김병선이 힘을 쓰고 손동진 안효은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드시 머리 쳐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김병선 땡겨주고 손동진이 짧게 가져가려고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효은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손동진 넘어서 우승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손동진보다는 안효은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고 싶어요. 물론 복승 중심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은 솔직히 손동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을 활용해 나간다면야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치기 한 방에 있는 안효은이라는 점에서 결승 욕심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면 손동진보다는 안효은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2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병선이 때려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럴 안효은이 몰고 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1번 쪽에 2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손동진이 이번 편성 그 안효은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김병선이 그대로 경주를 끌고 가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선이 조용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 나선다면 이래저래 1번하고 2번이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좀 뒤집기 승부 쪽으로 김병선이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은하고 손동진이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다가 김병선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정우가 4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4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2번, 4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효은과 손동진이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과감한 전략으로 4.1과 4.3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손동진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긴 합니다만, 안효은하고 손동진이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함께 부진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2번하고 4번을 좀 중심으로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김주석이 월등한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장인하고 고정인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 5명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들이댈 수 있는 입장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정인 전일 나름 한 바퀴 때리면서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주석진이 동강내고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주석진의 뒤를 막해 나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 선배라고 한다면 황정현이 있을 것 같고, 노련한 면에서는 조성래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황정현이 달린다 하더라도 조성래가 끌어내서 털거나 직선에서 취임 역할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조성래는 춥이 나오는데 황정현은 요즘 들어서 춥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달고 때리기는 황정현이 낫습니다. 수도권 협공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판 거만거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력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어요. 빼앗는다는 거 무시할 수 없죠. 밀어버린다는 거 추입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황정현 요즘 들어서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성래의 틈새 공략 적극적인 승부 쪽에 1번,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석이 기량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만 하면 고정인이 때려요. 고정인이 때렸는데 김주석이 간 보다가 오히려 이명환을 활용해 나가려고 하다가 김주석이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퍼지게 된다면 고종인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에요. 고종인이 가끔 가다가 이런 편성에서 저치기 타이밍으로 배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간혹 보여주고 있는데, 고종인이 머리 치게 되면 조성래가 쫓아갈 것 같고 황력연이 쫓아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주석이 빠져야지만 7번하고 3번이 착순과 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하고 7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은 고종인 놓고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시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속 자체가 김주석 월등한 것 같습니다. 17과 13 안에서 1번과 7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없이 미경주입니다. 김우영 시속 감점이면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요즘 수성팀 선수들과 빡시게 훈련하면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김우영, 뭐 저치기도 가능하고 선행 승부도 가능한 상황이란 점, 김우영이 과연 천호선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두 선수가 타협점 찾아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워하고 비파업이고 또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우영 자칫 천호선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전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천호성은 견제 대상 1호죠. 김우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김철민과 협권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업적 두 선수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명래보다는 아무래도 김철민이 끌어내서 홈미커 터는 작전이 안정감 있다는 점에서 6번하고 3번이죠. 김우영이 때려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김철민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경주가 꽤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 취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아무래도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6번과 3번 동반 입상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래저래 천호성이 날라온다면 6번이 1번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3하고 6일인데 6번과 3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6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우영의 기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천호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천호성이 비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정혜권과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죠. 직전 회차도 정혜권 3차권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천호성이 가면 아무래도 정혜권이 막혀 나가면서 김우영을 괴롭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1번과 4번의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영의 뒷자리를 노릴 수 있는 선수는 김철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정도는 1사하고 1-3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우영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번보다는 아무래도 비파업이죠. 김철민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하고 PC에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왕 착실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